상상이라는 것도 사실 실제로 구현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또 구도나 아니면 포착 지점이나 뭐 순간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해석이 많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심지어 역사나 사건 같은 경우에도 되게 다르게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라는 것, 더 리얼이라는 거는 상상이나 상징 아니면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이 책을 읽게 된 것도 있어요. 이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안토니오라는 아버지가 2001년에 양론에서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투신자살을 하는 모습을 지금 표현을 한 건데, 그래서 이 투신자살을 한 이후에 그 어떤 자기 자서전 같은 건 아니지만 그 노트, 일기 같은 거를 그 아들에게 넘겨주고 그거를 가지고 만화라는 걸 풀어낸 거죠. 이 사람이 정말 많은 장르 중에 만화라는 장르를 선택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 교수이기도 하고, 다음에 작가이고, 뭐 시나리오 작가, 문학 작가이긴 한데 사실 소설이라는 장르가 가장 손쉽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쭉 서술하면 되는데, 만화가 가장 이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좋은 매체다 이런 판단한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만화라는 장르를 선택한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직접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오래 걸렸어요. 이거 만화를 스캔하고 스캐너가 없어가지고 사진 찍고 막 하느라. 아이고, 뭐라? 뭐이? 일단.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 어디 구글링에서 나온 거랑 무슨 표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떤 그분이 그 1910년도에 태어나가지고 2001년도에 그 생을 마감하신 거니까 90을 사셨어요. 그래서 90의 인생이 가장 역사에 있어서 격정의 시간이잖아요. 그 격정의 근현대사의 어떤 산 증인이셨는데, 이분이 사실상 근현대사 산 증인이기 때문에 되게 많은 순간들을 포착해야 됐어요, 작가로서. 그러니까 그거를 서술로 풀기보다는 뭔가 시각적이고 어떤 아이템, 심지어 옷이라도 되게 많이 달라지잖아요. 옷이나 그 특정 분위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만화가 더 좋겠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안 바뀌지? 왜? 제가 클릭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미지화가 쉽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만화의 강점이기도 한데, 이게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게 이제 스페인 내전 당시에 이 시민들이 막 그 서로 정치적인 어떤 뭐 시위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뭐 이랬을 때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 포스터 같은 것도 그 당시에 실제로 나왔던 포스터들을 그대로 베껴버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그 차가 되게 중요해요. 그 인생에서. 비상, 그러니까 자유를 상징하는 차이기 때문에 이 차도 아마 그대로 베껴 그렸을 거예요. 이 당시 모델이기 때문에 100년 전 모델 아주 고급차거든요. 그 다음에 저거는 이제 그 독일이 밀고 들어왔을 때 모습, 그래서 독일의 어떤 모습들을 옷이나 이런 것들 다 구현을 했겠죠. 사실 한 컷에 뭐 굳이 막 설명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처럼 화면 하나로, 그림 하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만화 장면이, 그 장치가 되게 효과적이었을 것 같아요.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만화를 최근에 다시 읽기 시작해서, 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만화 세미나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만화책을 읽고 토론하고 이런 걸 하고 있어요. 만화책 관심 없다가 이런 작품들 좀 많이 읽게 되는데, 이 만화라는 장르가 독백이랑 대화가 동시에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사실 위에 뭐 군대 입대한 거는 일종의 해결책 같았다. 적어도 굶진 않으니까. 이걸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본인 스스로가 그 입대 이후로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 내면의 목소리는 이렇고, 그 당시에 군대 입대했을 때 뭐 상관이 이렇게 좀 대답을 하고 서로 대화하는 모습들을 그냥 쭉 내러티브를 표현한 거죠. 그래서 동시에 두 개가 나와요. 주관하고 객관의 목소리가. 근데 이게 되게 효과적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만약에 영화를 바꾼다면 막 무슨 화면이 나오고 전쟁 중에 막 상관 뭐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그중에 뭐 나레이션이 딱 나오면 되게 흐름이 깨지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소설도 그렇고 인칭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1인칭 뭐 주관 뭐죠? 1인칭 뭐 무슨 주인공 시점 이런 것처럼 시점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점을 두 개 동시에 갈라서 쓸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고, 그다음에 이것도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뭐 말로 옮겨졌던 텍스트하고 그냥 말로 옮겨지지 않았던 주관의 목소리, 서브텍스트가 같이 나오면서 여기 이미지가 섞이니까 그 당시 시공간이 재구성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효과적인 어떤
장치들이 되게 속 쉽더라고요. 만화를 읽으면서 마치 영화나 뭐 연극을 보는 것처럼 시공간이 3차원으로 재현되는 듯한 생각도 들었어요. 과장에서 말하자면. 그다음에 작가로서 가장 좋았던 거는 이 영화적인 연출이나 극적인 장치를 가장 싸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을 거예요. 이게 전쟁 얘기가 대다수를 다 이루기 때문에 전반기에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영화로 옮겼으면은 거의 블록버스터이고 막 무슨 엑스트라 100만 표라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게 펜 하나로 그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극적인 순간에 가장 손쉽고 다이나믹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작가로서는 가장 경제적인 수단이었을 것 같아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걸 또 찾아보면은 이런 것도 그 폭탄이 시각에 떨어져서 가운데 떨어져서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 땅이 갈라져 있고 뭐 이런 것도 되게 영화적인 구성이잖아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뭐 제가 되게 감동 깊게 표현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하자면 이 사람이 되게 정의적이고 어떤 격정의 싸움, 뭐 활동가 뭐 이렇게 살다가 아들을 낳아서 삶이 다 바뀌어요. 아들을 낳으면서 가족을 위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아버지처럼 그냥 평범하고 자본주의 짜고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나탄 동맹이라고 전쟁 중에 우리는 아나키스트가 되자 이러면서 맺었던 그 동맹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서 만들었던 그 총알로 녹여 만든 반지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되게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만화에서. 근데 우리 아이의 손을 반지처럼 표현해가지고 마치 낙타 반지 이후에 내가 갖게 된 새로운 반지다. 그게 바로 혈육이다. 그러면서 이 가족에 가지게 되는 이 사람으로서의 어떤 큰 의미, 이거를 함께 한 장면으로 끝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되게 영화적인 기법을 활용했을 텐데 그림을 하면은 이게 확 다가오잖아요. 촌스럽지 않게. 근데 만약에 이거를 뭐 영화를 했다면 촌스러울 수도 있는데 하나도 촌스럽지 않고 잘 구현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장점이었을 것 같아요. 좋겠다. 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상징의 시각화. 이것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장 이 만화라는 장르를 선택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제가 바시르와 왈츠라는 영화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작품이 뭐냐 물으면 바시르와 왈츠 이걸 꼽거든요. 이스라엘 작품인데 이게 이제 이것도 전쟁 영화예요. 그러니까 레바논전에 참전했던 감독이 이 전쟁 이후에 기억을 잃어요. 기억을 잃고 그 부분 그 순간들을 기억을 잃어요. 내가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전쟁 중에 만났던 친구들을 직접 카메라 들고 따라가요. 우리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이러면서. 그래서 그걸 인터뷰를 하고 그거 가지고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기가 왜 기억을 잃었는지 그 충격적인 그 트라우마 때문에 스스로가 그 심리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안 좋은 기억을 잊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기억에 공간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에서 느꼈던 어떤 참혹한 기억하고 그 이후의 트라우마 같은 거를 시각적으로 표현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제 그림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이제 바다에서 졸면서 그때 전쟁 중에 뭐 느꼈던 감정을 꿈을 그림으로 옮긴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상징이나 비유를 시각화할 수 있다는 되게 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진짜 보시기 좀 강추드리고 그래서 이 만화책에서도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사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베껴버린 게 아니라 그 작가가 그 당시의 상황이 이랬겠구나. 마치 피카소처럼 추상화 비슷하게 이렇게 다 감정을 녹여내서 표현을 한 건데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그 아내랑 되게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파경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파경하는 순간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서 어떤 분위기로 몰아가는 장면에 두 사람이 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어떤 형상을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뭐 녹아내리는 건지 불타오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화가 나면은 막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딱 한 곳으로 표현했다는 것도 좀 되게 많이 흥미로웠고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 안토니오가 결국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자본주의의 어떤 세계가 다시 도래를 하면서 자기가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살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데올로적인 자살을 하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독수리가 자기 눈을 파먹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또 낙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보지 않아야지. 자기가 살려면. 그러니까 육체가 편하려면 마음을 버려야 되겠다. 또 이러면서. 그래서 리얼리즘하고 꿈을 아주 적절하게 결합하는데 그게 뭐 CG도 이런 거 필요하지
그냥 되게 적절하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이건 좀 만화가 많이 들여다볼 만한 점이 많다는 걸 느꼈어요. 그다음에 제가 이것대로 잘 못 잤는데 이 여기서 원래 이 만화책의 원제가 비상의 기술 혹은 비상의 예술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비상이라는 건 약간 떠오르고 되게 좋은 의미인데 사실 여기서 이 만화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중간에 이제 추락하는 장면 이 높이에 따라서 얘 시에서 구분을 두거든요. 그래서 이 자살하고 뛰어내리는 걸 비상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비상의 의미가 마치 자유, 얘가 90년 동안 살면서 누리지 못했던 그 자유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비상이 자유고 이 자유는 지금 이 사람의 행복과 삶을 묻혀줄 건 거죠.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주더라고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비상의 이미지를 가장 처음 보여준 게 바로 이 장면인데 이게 이제 어린 안토니오가 자기 동네 친한 친구랑 아까 보여드렸던 되게 고급 차 있잖아요. 그 차를 어떻게 갖지 못하니까 막 베껴가지고 만드는 나무 자동차예요. 그 나무 자동차를 만들어서 막 하늘을 나는 그런 상상을 하는 장면에서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얘네들이 살았던 그 동네가 되게 그 당시가 농약이 이런 게 잘 발달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담을 쌓으면서 니땅 되게 많이 쌓아요. 그래서 막 땅을 가르지 않고 농작을 하게 되면은 이게 조금씩 자기 땅을 넓혀가지고 눈속임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서 애들이 전부 다 담을 쌓아요. 자기 땅에다가. 그래서 그 담이 일종의 막 현실의 억압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 자동차를 만들고 하늘 날아오는 게 그 담 없는 세상, 즉 억압 없는 세상을 뛰어오른 듯한 상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게 첫 장면에서 비상의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보시면 이게 근데 되게 또 재미난 부분은 이 비상을 추락이랑도 연결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을 또 설명을 드리면 얘가 유일하게 인생에서 행복했던 순간이 그 남인 생활을 끝내고 나서 농가에 가서 일을 했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하다고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할아버지랑 기가 들리지 않은 할아버지랑 그냥 막 낄낄대면서 불러떨어지고 이런 장면들이 다 추락의 이미지가 다 한 번씩 들어가요. 이것도 그 농가에서 좀 괜찮은 소녀가요? 여자 기억이 안 나는데 괜찮은 여자애랑 잠자리를 하는 장면에서 꼭 굳이 굴러떨어지는 장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비상이랑 추락이랑 이거를 거의 동일하게 이제 그 작가가 쓰면서 이걸 행복의 이미지랑 섞어서 녹이더라고요. 행복한 순간마다 파란 이미지를 넣고 이게 마치 나중에는 이게 자살까지 이어지고 자살을 하겠구나. 떨어지는 것 자체가 본인의 행복을 표현하는 어떤 수단이 있거든요. 연결성. 이거 맨 마지막에 이제 제가 가져온 거는 그 하강의 이미지, 비상의 이미지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낙탄 동맹이라고 총탄을 녹여가지고 반지를 내면서 만들거든요. 근데 그 반지를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는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적인 승리를 거두자, 정신적 승리면서 정의롭게 살자 이런 거야 쉽게 말해서. 근데 걔네들이 이제 삶에 치이고 그 다음에 각자의 어떤 이유로 그걸 지키지 못해요. 역사가 바뀌게 되면서. 그래서 그 낙탄 반지를 이 마리암이라는 그 동지가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 사람의 삶이 너무 척박하고 이제 고독해지면서 이걸 다시 총탄으로 만들어서 자살을 해요. 그 낙탄 반지를 노려서. 그래서 이제 안토니오도 이걸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요. 근데 그때 이제 마리아노의 자살을 표현하는 것도 역시나 총탄이 비상하는 이미지로 나오죠. 낙탄 동지의 자살이 나오고 그 총탄이 비로소 이 장면에서 그 비상하는 걸로 이어지는 그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것인데 저는 그 만화에서 이 장면이 가장 좋았어요. 다 털어서. 그러니까 이게 에필로그 맨 처음 장면의 가장 마지막 장면. 무슨 장면이냐면 그 아버지가 양로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고 했잖아요. 뛰어내리고 난 후의 모습이에요. 그게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데 그래서 신발이 놓여있고 그 다음에 지팡이가 놓여있고 옆에는 이렇게 홀라라는 잡지, 올라라고 잡지가 이렇게 놓여있어요. 딱 봐도 이걸 보지 않더라도 텍스트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되게 훌륭하다 아니면 자유롭다 해방감을 느낀다 이런 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아디오스가 아니라 올라라고 써있는 것처럼
뭔가 나는 이제 뭐 너희들 세상 자유라는 세상에 인사를 한다 이렇게 해서 선언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이 사람이 90년 동안 이 순간 비상화하는 순간을 위해서 살아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여러 가지 어떻게 마무리해야지 여러 가지 감명을 좀 많이 받았고 그냥 이 작품에 대해서 그냥 제 간단한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승리한 사람들 위해서 쓰여진 역사만을 보면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기억이 안 나잖아요. 아무도 모르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온전히 그 격정의 시대에서 자기가 몸을 굴리며 살았던 건데 이런 실패자들의 기록들이 오히려 더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실패자들의 어떤 기억들이 같이 공유되고 서로 나누면서 얘기를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다. 되게 좋은 작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